자, 두 개만 더 해봐요. 열하나. 더 들어요. 더 들어요. 열하나. 쭉 넘어가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자, 몇 개? 그럼 5개. 잘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하면 자꾸 이제 이렇게 힘이 빠져요. 빠져요. 잘했어. 자, 딸한테 다시 인사. 잘했어요. 셋, 넷, 숫자 세면서 6, 8, 9, 10. 세 바퀴 잘 뛰었어요. 조절 잘해요. 가고자 오는 거 잘 쳐다보고. 그렇죠. 돌아야지. 그러죠. 이제 됐어요. 멈춰요. 거기 멈춰. 안 되겠어요. 4바퀴 잘했어요. 드디어 김동일님 혼자서 샤워를 하고 나서 박수! 잘했어.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특히 나이 드신 엄마 아빠가 아주 심한 잠꼬대를 한다. 그러면 이 영상 잘 보세요. 렘수면 행동장애 잠꼬대예요. 크게 말하고 막 행동을 하면서 잠을 자는 걸 말해요. 렘수면 행동장애가 있는 사람은 90% 이상 파킨슨병, 치매, 멀티플 시스템 아트로피, 다계통 위축증이 온다. 파킨슨병 43%, 뇌체 치매 25%, 다계통 위축증 5% 이렇게 온다. 이런 뜻입니다. 5년을 추적 관찰해봤더니 33%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더라. 10년을 추적 관찰했더니 82%에서 14년을 추적 관찰했더니 96%에서 파킨슨, 뇌체 치매, 퇴행성 뇌질환이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잠꼬대를 심하게 한다면 10년 안에 82%의 확률로 치매, 파킨슨, 퇴행성 뇌질환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무섭죠? 이게 지금 수면 패턴이에요. 렘수면이 뭐냐면 Rapid Eye Movement Sleep, 급속 안구 운동 수면, 안구 움직임 수면이다. 그렇지 않은 수면이다. 여기 렘수면 단계거든요. 이렇게 이 단계에서 안구가 막 걸면서 잠이 깊지 않은 상태,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잠이 깊은 상태. 이 단계에서는 뇌파가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여서 우리 흥분성 열정도 있다 이런 뜻이고, 이제 3, 4단계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면 이 뇌파가 아주 느리게 이렇게 아주 깊은 명상하는 사람들, 깊은 기도 상태에 들어갔을 때, 깊은 잠에 들었을 때 이런 알파파 이하가, 이건 베타파고 알파파겠죠. 이렇게 깊은 수면 상태에서 아이들은 성장하고 근육이 성장하고 기억을 저장하고 그리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면역 기능을 개선한다는 논문은 많아요. 그런데 깊지 않은 이 렘수면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한다? 잠꼬대를 한다. 그 얘기는 뇌가 만성 염증 상태로 계속 흥분 상태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렘수면 행동장애가 있다. 이 말은 내 몸이 만성 염증 상태다. 그리고 혈관 내장벽을 통과해서 뇌도 만성 염증 상태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그 결과로 인해서 14년이 지나면 96%가 치매, 파킨슨, 퇴행성 뇌질환 이런 것이 온다. 이런 뜻입니다. 논문으로 조금 더 알아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한쪽 멀리. 하나, 둘, 셋, 넷. 앞에 영상에서 보셨던 분이 안녕 파킨슨 쓰신 분이거든요. 파도 소리가 파킨슨병을 아파하면서 쓴 책. 20년 파킨슨을 앓았어요. 움직임 장애, 떨리고, 그 다음에 가속보행, 비정상적인 움직임, 불면, 밤에 약간 무도병 이런 것들까지 있고요. 최근에 증상이 심해져서 MRI 유도 고주파 치료를 했는데 그 부작용으로 균형감, 포스추럴 인스테빌리티, 자세 불균형으로 인해서 저희 병원에 왔는데 한 달도 안 돼서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렘수면 행동장애가 아주 심한 행동장애예요. 렘수면 아주 깊은 잠을 못한 상태에서 큰 소리로 말하고 심지어 움직이기도 하는, 우리가 잠을 자면 근육이 완전히 이완돼서 마비되어 있는 상태로 잠을 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상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잠꼬대 잠깐 한다고 해서 이렇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어요. 아주 심한 잠꼬대 상태가 지속되면 90% 이상 파킨슨병 치매로 진행을 한다. 10년 내에 82%가 그런 질병으로 진행을 하더라 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란셋이라고 하는 논문이고요. 영향력 지수 46점. 이거는 장하에 나온 논문이에요. 2020년에. 2013년에도 이런 얘기는 있어요. 렘수면 행동 이상 환자가 10년 동안 많게는 65%가 이런 파킨슨병으로 진행하더라. 그런데 최신 연구를 보니까 더 많더라. 90% 이상이더라. 이런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잠꼬대가 심하다는 얘기는 뇌가 흥분 상태에 있다는 소리고 뇌에 염증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지불안 증후군도 올 수 있는 겁니다. 수면장애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자마 뉴럴로지에 나온 논문인데 파킨슨병 있는 사람들은 후각장애는 이제 치매도 많이 발생을 하니까 파킨슨병 있는 사람들을 살펴봤더니 8, 90%에서 후각장애가 있더라. 지금 저희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는 두 분 다 이렇게 후각장애가 있고요. 후각장애가 있은 후 4년 이내에 파킨슨병 위험이 발생하는 예측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파킨슨병은 치매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병리도 훨씬 더 복잡해요. 뇌간, 변연계, 대뇌 피질,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 그리고 온몸의 종종걸음, 가속보행이라고 하죠.
이상 움직임, 자세 불균형, 손을 떨고 천천히 움직이고 프리징, 정지되는 상태,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변기도 어렵고 복잡하긴 해요. 하지만 나아질 수 있습니다. 나아진다는 논문을 찾지 못했어요. 완치됐다. 케이스 논문조차도 없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지 최신 논문을 보면서 많이 이해하게 됐고요. 파킨슨 병은 이렇게 자가면역 염증과 관련돼 있다. 네이처 논문이에요. 장내 유해균이 자라는 설탕, 음료수, 빵, 과자, 글루텐, 유당, 과당, 히스타민, 과민증 있는 음식들, 알러지 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장에서 염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알파 시누클레인을 만들고 활성산소를 만들죠. 그러면서 염증이 생겨요. 그 염증 물질이 혈액을 타고 돌아요. T세포를 자극하고 대식세포를 자극합니다. 그러면 그 염증 물질이 또 나오죠. 그것이 혈관 내장벽을 통과를 해서 뇌에 있는 미세하교세포, 성상교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염증을 악화시키고 루이스 바디를 침착을 시켜가지고 파킨슨병이 된다. 이런 논문이에요. 파킨슨병 전구 증상으로 후각소실, 하지불안 증후군들이 있다는 자만 논문이고요. 최근에 그분 덕분에 파킨슨병에 대해서 이렇게 탐구를 하고 있는데 파편화된 조각의 지식으로는 파킨슨병은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이 환자분이 20년을 파킨슨을 앓으면서 방향을 잘못 잡아버렸어요. 치료의 방향을 신약으로만 가버렸거든요. 신약이 아니라 건생병사의 방법, 염증을 줄이는 좋은 음식으로, 좋은 음식을 먹으면 뇌세포가 기능할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이 공급되죠. 그 다음에 우리 몸 스스로 염증 물질을 제거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자가포식을 유도하는 16시간 공복, 그리고 운동하는 법, 2018년에 나온 건데요. 상당히 운동 강도가 높아야 돼요. 높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어렵지만 파킨슨병은 호전될 수 있어요. 그거를 이분과 함께 해보려고 해요. 이분은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도 잘 안 되거든요. 말하는 훈련도 하고 있고, 그래서 나와서 저랑 같이 유튜브 찍기로 했거든요. 많이 응원해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60이 넘어서 목소리가 변하고 목소리가 작아져요. 서서히. 그러면 파킨슨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램수면 행동장애, 밤에 잠꼬대를 하면서 동작이 좀 큰 행동장애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환자들이 10년이 지나면 82%가 넘게, 15년이 지나면 96%가 파킨슨병으로 진행하더라. 이런 얘기였잖아요. 나이가 들면 대부분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청각장애가 생겨요. 그러면 상대방도 안 들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목소리가 커져요. TV 소리가 커지고 라디오 소리가 커지고,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가 오히려 목소리가 작아지고 목소리가 좀 변한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파킨슨병 전구 증상으로 주파수 추종, 청각, 뇌관 반응이 증가했다. 이런 뜻입니다. 말은 좀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셀프 모니터링을 해서 그 소리를 크기를 감별을 합니다. 근데 내 주파수 추종, 청각, 뇌관 반응이 증가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더 크게 인식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하는 얘기는 작년 네이처에 나온 논문 얘기예요. 그래서 청각 인식 장애를 하는 거죠. 당연히 더 크게 들린다고 생각하니까 내 목소리는 작아지죠. 거기에다가 도파민 세포가 죽으니까 목소리에 떨림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파킨슨 환자 목소리를 키우려면 이런 목소리 떨림 운동을 하고 이 근육을 자극을 해주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계속 훈련하면 나아져요. 20년 된 파킨슨 환자가 지금 목소리가 서서히 나아지고 있어요. 이 도표에 많은 걸 담고 있어요. 파킨슨병이 60에서 65세 사이에 이제 진단이 돼요. 그 전에 10년 전에 이미 뇌에서 병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뇌에 만성 염증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 얘기도 잠깐 논문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도파민 세포가 80% 정도가 셀데스, 도파민 세포가 죽으면 파킨슨병, 안정시 떨림, 경직, 몸이 굳어요. 그 다음에 포스처럴 인스타빌리티, 자세 불안정, 서동증, 천천히 움직이고,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이제 자세가 불안정하면서 쫑쫑거리는 가속보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60세가 넘어서, 특히 우리 아빠죠. 왜냐하면 파킨슨병은 남자가 여자보다 한 1.5배 많거든요. 목소리가 작아지고 목소리가 변해요. 갑자기. 그러면 파킨슨병 전구 증상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파킨슨병이 65세, 특히 남성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파킨슨병으로 진단을 받아요. 움직임 이상으로. 근데 그 전에 이미 10년 전에 뇌에 병이 생겼어요. 생겨서 질병이 진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전구 증상으로 뭔가 증상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도파민 세포는 기능을 잘하기 때문에 도파민 세포가 80% 이상 문제가 생겨야 안정시 떨림, 서동증, 경직, 자세 불안정,
이런 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세틸콜린 세포,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세포, 자율신경세포, 후각세포 이런 것들이 문제가 먼저 생기고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전구 증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진단하기 나타나기 전에 전구 증상. 이건 주로 비운동 증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인지저하가 생기고 학습 능력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세로토닌은 뭐 하는 거예요? 우울증을 담당하니까 우울증, 불면증, 양극성 장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노르에피네프린, 감정기억, 감각, 운동 이상, 그 다음에 기억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호르몬이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전신에 문제가 생깁니다. 안gun동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기립성 저혈압도 생기고 식후에 혈압이 변동도 생기고 변비, 소변 이상, 발기 기능도 떨어지고 장운동이 떨어져서 위 배출 시간도 느려지고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런 증상들이 너무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파킨슨 전구 증상이다 라고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면 청각, 추종, 뇌관 반응에 항진이 생겨서 오히려 소리를 크게 들린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내 목소리가 작아진다.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구 증상으로는 후각장애, 올팩트리 벌브에 문제가 생겨서 후각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뇌에 신경, 만성염증이 생기면 하지불안 증후군 이런 것들도 생기고 그래요. 사실 이런 진단보다는 어떻게 치료할까요?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을 거예요. 정말 좋은 한약재도 많고 좋은 차도 많고 꼭 기억할 것은 미토콘드리아 신생 합성운동 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운동법 그리고 뇌를 스스로 청소할 수 있는 뇌의 기능을 못하는 세포 찌꺼기들을 청소하는 자가포식 유도하는 법 16시간 공복이요. 그리고 뇌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 비타민, 미네랄이 결핍, 불균형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에 앞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우리 뇌에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 글루텐, 유당, 과당, 히스타민이 많은 음식, 설탕 이런 것들을 끊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논문으로 조금 알아볼게요. 앞에서 봤던 논문이 이 논문인데요. 2022년 네이처에 나온 논문이잖아요. 파킨슨 환자에 있어서 소리 반응, 청각에서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가 청각 유발 검사, 전기 검사로 한 거예요. 파킨슨 환자는 자신이 내는 소리를 비정상적으로 크게 인식을 한다. 이런 식으로 크게 인식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65세 아버지가, 특히 아버지가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거나 말소리가 서서히 적어지면 이런 걸 한번 의심해보자. 이런 뜻이고요. 이제 파킨슨병의 증상들은 서동증, 경직증, 그 다음에 안정시 떨림, 자세 불안정 이렇게 4대 증상이 있고 비운동 증상으로 후각이 소실되고 잠을 못 자고 자율신경 문제가 생기고 우울증, 불안, 무감정증 그리고 인지장애, 피로, 하이퍼포니아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고 약해지고 침을 흘리고 삼키는 게 조금 힘들고 이런 증상을 비운동 증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다른 증상들 많이 나타나니까 그 중에 목소리가 작아지고 목소리가 좀 변하면 의심해보자 이런 뜻이에요. 너무도 중요한 문제니까. 후각의 문제가 흔한 파킨슨 증상이잖아요. 이것은 후각부 내 올팩트리 벌브의 신경퇴행으로 인해서 파킨슨병의 운동 증상보다 몇 년 앞서서 나타난다. 그래서 후각부 올팩트리 벌브의 냄새 이상은 파킨슨병 초기 전구 증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지불안 증후군, 하지불안 증후군이 말초 및 중추 시스템의 대사 기능 장애로 인해서 철분 결핍이 생기고 이 철분 결핍은 도파민, 세로토닌 감소를 유발을 해서 파킨슨병 하지불안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2017년 네이처 논문이네요. 그리고 파킨슨병은 염증이 관여를 합니다. 신경염증이 근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진행 중인 단계에서 신경염증이 있다. 이런 논문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보행이 조금 어둔해지잖아요. 빨리 못 걷고 그 다음에 변비 생기고 손이 좀 떨리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이럴 때 특히 주의해야 할 한 3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하나는 심한 잠꼬대를 할 때, 또 하나는 지금 설명하는 목소리가 작아지고 목소리가 변할 때, 그리고 냄새를 잘 못 맡는다 이렇게 할 때 특징적인 파킨슨병 전구 증상이다. 이런 것들은 잘 치료하면 멈추게 하고 나아지게 할 수 있다. 건생병사 4가지 설탕, 음료수, 빵, 과자 끊고 비타민, 미네랄, 불균형을 결핍을 치료하고 주 2, 3회 16시간 공복을 유도해서 자가포식을 해서 뇌를 깨끗이 청소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숨이 가쁜, 호흡이 가쁜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파킨슨병의 진행은 한 달 안에 멈출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60세가 넘은 우리 아빠, 엄마, 특히 아빠가 냄새를 잘 못 맡을 때 단순한 노화일까요?
냄새를 잘 못 맡고 5년이 지나면 뇌에 심각한 질병이 와요.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냄새를 잘 못 맡는데 잠꼬대가 심해져요. 지난 영상에서 아주 심한 잠꼬대가 생기면 파킨슨병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청각 과민이 일어나서 목소리가 크게 들린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나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작아져요. 나이 들면 목소리가 정상적으로 커져야 되잖아요.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상대방도 안 들린다고 생각하고 더 커져야 되는데 목소리가 작아지고, 그리고 푸틴처럼 한쪽 어깨를 잘 못 움직여요. 다리를 질질 끌어요. 기억력이 떨어지고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럽고 변비가 생기고 소변을 자주 봐요. 발기부전이 생기고 성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지불안 증후군 같은 것도 생겨요. 단순한 노화일까요? 논문에 의하면 냄새를 잘 못 맡는 특징적인 증상은 뇌 퇴행성 질환의 전구 증상이다. 파킨슨병, 치매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히 파킨슨병 초기에 90%가 냄새를 못 맡습니다. 특정 냄새를 못 맡기도 하고 두 가지 냄새를 구별하지 못하기도 하고 냄새의 역치가 아주 낮아져요. 단순한 노화일까요? 그 나이에도 건강한 사람은 뭐죠? 먹는 습관이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 뇌를 깨끗이 청소해내는 시스템을 몰라서 그런 걸 아닐까요?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운동 습관을 갖지 않아서 아닐까요? 먹는 습관은 뇌신경에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먹는 겁니다. 글루텐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이 보리, 밀을 계속 먹어요. 그러면 장에서 염증이 시작되고 그 장에서 알파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염증물질은 혈액을 타고 돌고 뇌에 염증이 일어나고 그 알파시누클레인은 자율신경을 타고 가서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뇌간 흑질에 염증을 일으켜서 도파민 세포를 죽이고 파킨슨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움직임 기능이 떨어지는 원인이 또 있잖아요.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면 뇌 기능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뇌의 세포 재생이 불가능합니다. 뇌는 재생되는 세포가 있어요. 미세하교세포, 성상교세포, 휘돌기하교세포 이런 것들은 재생이 돼요. 뉴런은 재생이 안 되지만 마그네슘, 아연 이런 것이 부족하면 액션 포텐셜을 못합니다. 뇌의 흥분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비타민 B가 부족해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철 결핍이 돼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많은 영양소가 뇌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먹는 습관에 달려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생활 습관은 하루 3끼를 꼬박꼬박 먹는 게 건강하다고 주장을 해요. 하루 3끼를 꼬박꼬박 먹으면 먹은 음식을 대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은 끊임없이 찌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 찌꺼기를 제거하지를 못해요. 먹는 습관 속에서 16시간 공복 같은 걸 하면 우리 뇌가 청소하는 시스템이 작동을 하죠. 심지어 바이러스, 박테리아도 자가포식해서 잡아먹어버려요. 프로테아좀 시스템, 리소좀 시스템. 프로테아좀 시스템은 단백질 찌꺼기를 제거하고 리소좀 시스템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능을 못하는 세포 소기관을 에너지로 써버립니다. 하루 3끼를 꼬박꼬박 먹어야 될까요? 너무 적게 먹어도 문제가 되는 것. 나이 들어서 단백질 같은 거 부족해지고 이래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 끼를 굶고 16시간 공복, 아침을 공복을 하고 나머지 그 2끼를 잘 먹어야죠. 그리고 운동 습관요. 나이 들어서 이제 다리도 질질 끌고 이러니까 잘 안 움직여지죠. 맨날 피로하고 귀찮고 이렇게 하니까 잘 안 움직이죠. 잘 안 움직이면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가 작아지고 숫자가 적어집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작아지고 기능을 못하면 뇌의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 건조 중량의 50%가 미토콘드리아라고 그랬어요.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하지 않으면 거의 모든 질병의 시작인 거죠. 암도 미토콘드리아 기능 부전이고 파킨슨병도 미토콘드리아 기능 부전이고 치매도 미토콘드리아 기능 부전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질환이 미토콘드리아 기능 부전과 연관돼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냄새를 잘 못 맡을 때 잠꼬대가 심해지고 목소리가 작아지고 특히 우리 아빠가 그리고 한쪽 어깨를 못 쓰고 다리를 질질 끌고 삼키는 게 힘들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럽고 변비 생기고 소변을 자주 보고 발기부전, 성욕이 떨어지고 하지불안 증후군이 있다. 그러면 일단 파킨슨병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치매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파킨슨병 예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이제 파킨슨병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전구 증상으로 후각 소실, 심한 잠꼬대, 목소리가 작아지고 기타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심한 잠꼬대가 있는 분은 15년 내에 90%가 파킨슨병으로 가요. 전구 증상이 있은 뒤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파킨슨병 진단을 받습니다. 안정시 떨림, 그다음에 경직, 자세 불안정증, 천천히 움직임이 나타나는 소동증, 뿅뿅거림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파킨슨 진단을 받아요. 증상이 심하면 바로 엘도파, 카르비도파를 복용하기 시작하고 안 심하면 다른 약을 쓰다가 1, 2년 정도 지나면 이제 엘도파, 카르비도파를 쓰기 시작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도파민을 썼는데 15% 정도는 특히 냄수면 행동장애, 심한 잠꼬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후가 안 좋은 15%가 있는데 도파민의 반응을 잘 안 하고 예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와상으로 가는 데까지 3.5년밖에 안 걸리고요. 사망으로 가는데 8년입니다. 그리고 50% 정도는 예후가 좋아요. 특히 손떨림이 주증인 사람은 예후가 좋은 편에 속한 파킨슨에 들어가요. 이 사람들은 와상으로 가는데 평균 14년 그리고 20년 정도 지나면 이제 흡인성 폐렴, 낙상 이런 것들로 사망을 하게 되죠. 이거는 평균적인 수치예요. 중간 예후를 보이는 35% 정도는 이제 와상으로 가는데 8년 그리고 사망하는 데 한 1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엘도파, 카르비도파를 복용을 시작해요. 그럼 반응이 좋은 경우, 오래 가는 경우도 있지만 한 2년 정도 지나면 오프 피어리어드, 휴약기, 약이 서서히 반응이 안 듣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4년 정도 지나면 이런 디스키네시아, 이상행동, 특히 밤에 일어나는 이상행동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보호자들은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 오죠. 평균 5년이 지나면 약물 반응을 잘 안 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 과정에서 50% 정도는 통증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하지불안 증후군이 심해가지고 움직이고 싶은 감각 이상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60% 정도에서는 불안, 무감정증,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일반인에 비해서 자살률이 4.7배 높다 그러고요. 10년이 지나면 46%가 치매로 진행을 하고요. 20년이 지나면 83% 정도가 치매로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파킨슨의 병기입니다. 지금 하는 얘기는 2022년 자마 뉴럴로지에 나온 파킨슨에 대한 최신 논문을 근거로 한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특히 아빠가요, 냄새를 잘 못 맡고 잠꼬대가 심해지고 그리고 목소리가 낮아지고 앞에서 말했던 파킨슨 증상이 나타나면 초기에 대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파킨슨병 초기 치료는 크로닉 뉴로 인플라메이션, 만성 뇌신경 염증, 요것만 줄여주면 됩니다. 요것만 줄여주고 그리고 뇌에 시냅스를 연결하는 작업만 하시면 됩니다. 건생병사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4가지 과제.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끊으세요. 비타민, 미네랄, 결핍, 불균형을 치료하세요. 영양소를 잘 공급하세요. 그리고 뇌 염증, 각종 대사산물, 단백질 찌꺼기, 염증 물질, 활성산소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최고의 방법 16시간 공복하세요. 주 3회 정도, 월, 수, 금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신생합성 운동. 미토콘드리아 신생합성 운동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운동을 했어요? 사람마다 체력은 달라요. 미토콘드리아가 생성되는 자극을 주어지는 그 시기가 언제냐면 에너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힘들게 어떤 운동을 했어요? 약간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약간 더 하시면 됩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 간단하게 말하면 글루텐, 유당, 과당, 설탕을 끊는 겁니다. 철저하게 한 달만 끊으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아마 먹으라고 해도 안 먹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먹으면 경험적으로 봤을 때 완전 염증이 없어지는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먹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비타민, 어떤 미네랄을 먹을까요? 이거는 조금 복잡합니다. 꼭 필요한 영양소는 고농도 비타민 D, 비타민 C, 타우린,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코큐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개인차마다 그 질병의 파킨슨병이 일어나는 어떤 원인, 파킨슨병 말고 다른 질병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복잡할 건데, 이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끊고요. 골고루 음식을 먹으면 대부분 보충됩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잘 보충되는데. 그리고 16시간 공복을 주기적으로 습관화해야죠. 주 3회 정도, 2, 3회 정도 하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 습관화하고 하면 파킨슨병 초기에 잠꼬대가 심하고 목소리가 잦아지고 그 다음에 후각을 잃어버리고 기립성 저하압이 오고 변비가 오고 자율신경 증상으로 발기부전도 오고 소변을 급하게 보고 침도 흘리고 삼킴장애도 힘들고 다양한 증상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멈출 수 있습니다. 되게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해보시면 압니다. 경험적으로 한 달이면 좋아지는구나 이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엄마 아빠가 환갑이 지난 후에, 특히 우리 엄마가 폐경이 온 후에 얼굴에 열이 올라요.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오심 구토 증상으로 약물을 먹기도 하고, 그러다가 일주일이 지나서 혹은 3개월이 지나서 손발이 떨리고 몸이 경직이 생기고 파킨슨 증상처럼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약물 유발 파킨슨병입니다. 영국 런던 뇌은행 연구소에서 이제 사체 연구를 해봤더니 24% 정도에서 전형적인 파킨슨이 아니라 파킨슨 증후군, 혈관성 파킨슨, 손해 위축증, 다계통 위축 파킨슨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진행성 핵상마비 파킨슨, 피질 기저퇴행 파킨슨, 이런 것들, 전형적인 파킨슨이 아닌 이런 파킨슨 질병과 유사한 증상들이 나타나더라. 그런 환자들이 파킨슨병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되더라. 이런 연구가 있어요. 그 중에 50%가 넘게 약물 유발 파킨슨병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도파민 수용체를 억제하는 약물 할로페리돌, 베라파밀, 클로자핀, 이건 정신과약, 조현병약, 양극성장애, 조울증이요. 이런 약이고요. 그 다음에 돈페리돈, 이것은 오심 구토, 유장운동 촉진제, 이런 것들이 도파민 수용체를 억제하는 거거든요. 그런 약물들을 사용할 때 약물 유발 파킨슨병이 나타나더라. 이 경우가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르타자핀, 이미프라민, 이런 것은 항우울제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8%가 파킨슨병이 나타나고, 그리고 페노티아진 계열 항히스타민약, 알리메마진 같은 걸 쓸 때 5% 정도에서 약물 유발 파킨슨병이 나타나고, 칼슘 채널 차단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고혈압을 줄이는 데도 쓰고 뇌 흥분성을 줄이는 데도 쓰는 약물을 쓸 때 5% 정도에서 약물 유발 파킨슨병이 나타나요. 그것이 이제 플로나리진, 시나리진인데, 시나리진 같은 경우는 2003년에 프랑스에서 표출된 약물이에요. 파킨슨병을 유발을 해서. 이런 약물을 먹으면 78% 넘게 몸이 굳어지는 리지디티라고 하는 경직증이 나타나고요. 61% 정도에서는 떨림, 손발이 떨림,
이런 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56%에서는 디스키네시아, 이상운동증이 나타나요. 여성들한테 왜 많은가 이런 연구도 있는데요. 여성들은 폐경 후에 질병이 많아요. 그래서 약물을 많이 먹고요. 약물을 많이 복용을 하기 때문에 약물 유발 파킨슨병이 생길 가능성이 많고요. 네이처에 나온 최신 논문에 의하면 에스트로겐 문제 때문에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면서 도파민 기능도 떨어지고 하면서 여성들한테 약물 유발 파킨슨이 많고요. 그러면 수용성 약물들은 물 많이 먹고 땀을 빼면 그냥 쉽게 빠져나가는데, 지용성 비타민이 있듯이 지용성 약물들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간에서 대사되고 담낭에 저장되고 소장으로 나가서 대장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계속 장간 순환하면서 빠져나가지 않아요. 구리 축적이 돼서 파킨슨병 증상과 비슷한 문제를 일으키는 윌슨병 같은 것들도 결국은 담낭에서 해독이 안 돼서, 그 다음에 망간 축적 파킨슨병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간, 담낭, 소장 이 시스템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잘 못 빠져나가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지용성 물질로 인해서 세포에 축적되어 있는 이런 약물로 인한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원래 약물 유발 파킨슨병이다라고 진단을 받으면 약물을 끊어요. 그러면 7주 이내, 한 달 이내에 3분의 2, 66%가 증상이 개선됩니다. 3분의 1은 개선이 안 돼요. 1년이 지나도, 길게는 18개월이 지나도. 이런 사람들을 빨리 치료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어요. 지용성 해독하면 돼요. 알려드릴게요. 저희 병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치매 파킨슨 환자가 오면 약물을 테이퍼링해서 줄이다가 끊을 수 있는 약물은 끊어요. 꼭 먹어야 하는 약물들이 있어요. 고혈압약, 당뇨약, 뭐 이런 약들이요. 그런 약 외에는 건생병사 관점으로 치료를 하면 증상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끊어요. 심지어 치매약도 끊고 파킨슨 약도 끊습니다. 이유는 그 약물이 뇌의 대사를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약물을 끊었는데 잘 안 좋아지는 사람들은 지용성 약물은 특별한 해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수용성 약물은 물 하루에 1.5리터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1.5리터 마시고 땀내고 소변 자연스럽게 보죠. 다 빠져나가요. 그런데 지용성 약물은 계속 혈액을 타고 돌고 장간 순환을 하고 간에서 담낭으로 가서 소장으로 가서 십이지장, 공장, 폐장, 그리고 대장의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을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과정에서 흡수돼버리거든요. 지용성 약물뿐만 아니라 중금속, 환경호르몬, 곰팡이 독소도 이런 간, 담도 해독법에 의해서 나갈 때 빨리 해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은 중독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30년씩 걸린다고 해요. 환경호르몬도 마찬가지고요. 아플라톡신, 곰팡이 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먹었던 약물이 지용성 약물이라면 얘도 우리 몸 안에서 계속 돌면서 땀으로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저녁 6시에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해독을 할 수 있는 타우린, 글라이신, 비타민C, 그 다음에 티로신 같은 것도 파킨슨 환자한테 쓰면 좋겠죠. 티로신이 L도파로 전환되고 도파민으로 전환되고 대사되면서 사라지니까 이제 저녁 6시에 먹어요. 그리고 해독술을 마셔요. 저녁 내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간에서 해독을 해요. 그리고 담낭이 원래 탁구공만한 데서 이렇게 야구공만하게 담즙이 축적됩니다. 이 담즙이 축적되고 이제 담낭이 커졌어요. 이렇게. 그리고 계속 공복을 하고 물 마시고 그러다가 아침 10시쯤에 해독 기름, 어떤 걸 먹어도 돼요. 기름 종류. 생들기름 좋죠. 올리브유, 아마씨유 기름을 먹으면 위에서 이제 십이지장으로 내려가겠죠. 이 담낭에서 지방을 먹었잖아요. 기름을 먹었잖아요. 이 지방을 미셸로 작은 분자로 쪼개기 위해서 담즙을 쫙 분비합니다. 꽉 쥐어 따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간담도를 리버 플러싱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를 쭉 따내서 청소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지장 소장에서는 지방을 일정 정도는 흡수를 해요. 하지만 많이 먹으면 우리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 마시면 흡수되지 않은 지방이 대장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대장에서는 소화 흡수되지 않은 지방이잖아요. 그러면 삼투압에 의해서 물을 쭉 잡아당기고 설사를 합니다. 삼투성 설사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담낭을 거쳐서 소장으로 내려오고 대장으로 돌고 있던 이 중금속, 환경호르몬, 곰팡이 독소, 지용성 약물들이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제가 안드리아 모리츠 간 해독법을 약간 모디파이 한 건데요. 제가 한 12번 해봤는데 할만합니다. 환갑이 넘어서 특히 남자가요. 파킨슨병은 남자가 1.5배 더 많거든요. 여성보다. 남자가 심한 잠꼬대를 하고 냄새를 잘 못 맡고 청각이 과민해지고 그러면서 목소리가 작아지고 손발이 떨리고 푸틴처럼 이렇게 걷고요. 한 다리가 좀 끌리는 느낌이고 유입 배출 시간이 늦어지면서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침을 좀 흘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삼킴이 좀 잘 안 되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갑자기 어지럽고 기립성 저혈압이요. 변비가 생기고 소변이 급해지고 발기부전이 생기고 성욕이 떨어지고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파킨슨병 전구 증상일 수 있다. 이 파킨슨병은 금방 증상에서 봤듯이 단순한 뇌 문제가 아닙니다. 뇌 문제로 접근하기 때문에 치료를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 좀 어렵지만 왜 뇌 문제가 아닌지 그리고 파킨슨병 치료가 왜 단순한 몇 가지 약물로 안 될 수밖에 없는지
그걸 이해하실 수 있어요. 파킨슨병은 전신성 만성 신경염증 질환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특히 뇌관 흑질 기저핵 부위에 도파민 세포가 죽고 그걸로 인해서 채성신경, 움직임, 뚱뚱거림, 팔다리가 떨리고 다리를 질질 끌고 걸음이 부자연스럽고 자세 불균형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자율신경의 문제, 침 흘리고 기립성 저혈압, 변비, 발기부전 오고 소변이 급해지고 이런 문제들이 다 자율신경의 문제거든요. 이런 전신의 문제예요. 전신 질병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우리 몸 모두를 건강하게 해야 그나마 파킨슨병의 진행을 멈추고 서서히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얘기들을 잘 따르면 한 달이면 일단 만성신경염증은 멈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쇼그렌 같은 자가면역 질환, 각종 피부 질환, 건선, 백반증 이런 것들이 다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자가면역 염증도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멈출 수 있어요. 우리 병원에서 치매, 파킨슨 환자 치료해보는데 정말로 한 달이면 멈출 수 있습니다. 한 달이면 약물 다 끊고도 원래 상태보다 좋아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이면 멈출 수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뇌관 흑질 기저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안 되면 파킨슨의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요. 이 도파민 세포가 80% 정도 죽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거 이외에 이런 자율신경, 그 다음에 세로토닌 뉴런, 노에피네프린 뉴런, 아세틸콜린 뉴런 자율신경들이 같이 병이 들어요. 뭐 때문에? 만성 염증 때문에. 이건 네이처에 나온 얘기예요. 파킨슨병은 만성 염증을 넘어선 자가면역 염증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은 음식,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정크푸드들, 설탕, 음료수, 방과자 이런 걸 먹으면 장에서 염증이 생깁니다. 장내 유해균이 삽니다. 설탕을 많이 먹으면 장내 유해균이 자랍니다. 그걸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 물질이 혈액으로 분비돼서 혈액을 돌고 혈관 내장벽을 통과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 과정에서 T세포, 배식세포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서 초기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혈관 내장벽을 통과해서는 성상교세포, 미세하교세포 과활성화가 돼서 만성염증이 되고 알파시누클레인, 루이바디가 만들어지고 아밀로이드 베타가 축적되고 그러면서 파킨슨 치매가 됩니다. 이런 거거든요. 초기에 만성염증이 전신에 문제가 생기고 뇌관 흑질 기저핵 자율신경 그래가지고 채성신경 여기 염증 생기다가 도파민의 문제가 생기면 느리게 움직이는 소동증 쫑쫑거림 그 다음에 자세 불안정증 손발 떨림 이런 대표적인 증상이 나타나요. 그 전에 이미 전신에 염증이 있었다. 그리고 진단을 받을 때는 도파민 세포가 80%가 뉴로널 셀데스 신경세포가 죽은 다음에 파킨슨 진단을 받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병이 진행을 하갑니다. 이 변연계라고 하는 영역에 문제가 생기면 무감정증, 불안, 우울증 이런 걸로 인해서 파킨슨병은 아직 정신균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보다 자살률이 4,700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진행하면 대뇌 피질에 문제가 생기고 인지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면 한 50% 이렇게 인지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전신질환입니다. 파킨슨병은 전신 만성신경염증 질환입니다.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내가 무엇을 할 건지 치료를 위해서 핵심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만성염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뭘로? 음식으로.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잘 공급하고 음식을 잘 먹으면 포탄, 미네랄 잘 공급돼요. 그리고 만성염증을 순식간에 제거하는 정말 최고의 방법은 우리 세포 찌꺼기를 제거하는 시스템을 가동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16시간 공복을 하면 프로테아좀 시스템, 단백질 찌꺼기를 제거하고 오토파지 시스템, 자가포식 시스템으로 염증물질을 제거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심지어 박테리아 바이러스도 잡아먹고 병든 뇌세포를 수리하고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고 완전히 바꿔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강도 높은 운동, 최대 심박수의 65% 정도의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뇌는 살아날 수도 있다. 메이 리버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이처에서, 자마에서. 메이 리버스 강도 높은 운동은 파킨슨의 병기를 바꾸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이렇게 발표되고 있죠. 도파민 PET를 찍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회복되는 거, 도파민이 분비돼서 죽었다고 하는 도파민 세포가 도파민을 분비를 하더라. 그렇게 해서 움직임이 좋아지더라. 뇌가 바뀌더란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뇌간의 흑질, 기저핵 부위에서 도파민 세포가 거의 80% 소실된 거예요. 30% 소실되면서부터 푸틴처럼 팔 좀 덜 움직이고 한 다리를 끌기 시작하고요. 10년 전에 아주 심한 잠꼬대, 램수면 행동장애, 그리고 후각소실, 청각이 과민해지면서 내 목소리가 작아지는, 우리 엄마가 목소리가 작아져요. 그리고 자율신경 증상으로 기립성 저혈압, 변비, 성욕이 떨어지고 발기부전 오고 소변이 급해지고 유배출 시간이 늦어지면서 소화가 잘 안 돼요. 그 과정에서 아세틸콜린 뉴런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학습을 제대로 못하고 기억을 제대로 못하고요. 노르아드레날린이 기능을 못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잖아요. 성격이 급해지고 외골수가 돼요. 나이 들면 자꾸 외골수가 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세로토닌 분비 세포가 망가지면 삶에 재미가 없으면서 우울증이 생겨요. 자율신경이 망가지고 그래서 자율신경 증상이 나타나고 후각신경 세포가 망가지면 냄새를 잘 못 맡게 되고 손해가 기능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손해, 시상, 피질 회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기능을 못하니까 자세 불안정증 이런 것들이 생기죠. 이런 전신의 문제 왜 발생할까요?
원인이 뭘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출발합니다. 설탕, 음료수, 빵, 과자, 글루텐, 유당, 과당, 설탕, 히스타민 많은 음식, 그리고 알러지 있는 음식에서 출발을 합니다. 3달 전에 네이처에 나온 논문이에요. 설탕 얘기 엄청 많이 했잖아요, 제가. 설탕을 먹으면 왜 나쁜가? 이걸 기억하세요. 설탕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설탕, 음료수, 빵, 과자를 먹잖아요? 그러면 우울증이 생깁니다. 이걸 끊으면 상당히 많은 수가 우울증이 확 줄어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파킨슨병도, 치매도, 수도 없이 많은 자가면역 질환들, 만성염증으로 인한 질환들, 이것만 제대로 끊고 좋은 차 마시고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염증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흔히 먹는 마늘, 양파, 상추, 깻잎, 양배추, 배추, 무, 각종 나물들 이런 것들을 먹은 환자하고 그 다음에 설탕, 빵, 과자, 음료수 이런 것들 설탕을 많이 먹은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을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거기에 각종 필수 비타민, 미네랄도 들어있죠. 그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뷰티리시 코커스, 코프로코커스, 네거티비 바실러스, 루미노코카세아 이런 장내 좋은 세균들이 살면서 염증을 줄여주더라. 단세지방산을 많이 만들어내고 뷰티리산을 만들어내고 리포폴리사카라이드, 내독소 이런 것들을 줄여주고 항산화하고 기력을 회복하는데 바카스에 많이 들어있는 타우린 이런 것들도 분해를 막아주고 그 다음에 비타민 B12도 나쁜 세균이 자라면 합성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먹으면 염증을 없애서 파킨슨병에 영향을 주더라. 초기 파킨슨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뭐만 바꾸면? 설탕만 끊으면. 대신 섬유질이 많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천연 야채들 그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그래서 파킨슨병 초기부터 진단을 받은 후 상당히 진행한 후 이런 환자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최초의 사건은 정크푸드, 설탕, 음료수, 빵, 과자를 끊는 겁니다. 이제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차단을 했어요. 뉴로날 셀데스, 신경세포가 죽은 거잖아요. 도파민 신경세포가 죽고 자율신경세포가 죽고 전신에 있는 신경세포가 죽은 거예요. 그거를 살려내야 되는데 그거를 살려내는 좋은 치료법이 하나 있습니다. 2024년 네이처에 나온 논문인데 알비지아 레벡, 자귀나무 하판피. 알비지아 레벡은 동남아시아에서 나오는 자귀나무인데 한국에서는 하판피 약제를 써요. 그런 약들이 어떻게 파킨슨병을 치료할 수 있는가 이거를 좀 설명해 볼게요. 글루타메이트 신경 흥분 독성, 그 결과로 인해서 뉴로날 셀데스, 신경세포가 죽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글루타메이트예요. 신경 전달물질 글루타메이트가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면 흥분성 신경 전달물질이거든요. 이게 과도하게 흥분하면 세포가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알비지아 레벡은 이런 과도한 글루타메이트 흥분성 독성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이 글루타메이트가 분비가 됐어요. 그럼 정상적으로 20% 정도에서 글루타메이트 수용체가 있는데 그거를 잡아당겨서 시냅스의 흥분을 전달을 해요. 그리고 80% 정도에서는 성상교세포에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흡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하나는 알파케토 글루타레이트라고 하는 대사를 거쳐서 ATP를 만들어내고 또 하나는 글루타메이트, 글루타민으로 그런 대사를 거쳐서 다시 일이 들어가서 재활용해서 써요. 그런데 파킨슨 환자는 이 뉴런의 과흥분성, 그 다음에 마이크로글리아, 중추신경에 있는 면역세포거든요. 배식세포 같은 거. 얘가 액티베이트 되고 어스트로사이트가 액티베이트 되면 염증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 대사가 다 깨져요. 그래가지고 글루타메이트가 과도하게 들어오잖아요. 시냅스 다음 단계로. 그러면 여기에 있는 칼슘이 양이온이 쑥 들어와요. 많이. 그 칼슘 이온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칼슘 이온을 저장하고 칼슘 항상성을 유지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칼슘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고 미토콘드리아 기능 부전에 빠지고 결국은 흥분 독성에 의해서 세포가 죽어나간다. 그런데 그것을 알비지아 레벡, 하판피가 이 신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논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여기 글루타메이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 세로토닌을 분비하는 신경세포, 노에프네프린을 분비하는 신경세포들이 있어요. 그런데 글루타메이트는 모든 신경세포에 다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흥분성을 일으키고 적절한 억제성을 일으키는 글라이신, 가바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신경이 흥분했다가 휴지기를 가졌다가 흥분했다가 휴지기를 가렸다 이런 걸 반복하면서 건강함을 유지하는데 그리고 잘 움직이고 사고하고 말을 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이러는 건데 그런 게 깨지는 거죠. 파킨슨 환자는 특히 움직임 장애로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명백하게 파킨슨 환자가 최대 심박수 65% 이상 80% 이 정도의 중강도, 고강도 운동을 하면 파킨슨의 병기를 바꿔낼 수 있습니다.
이런 논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킨슨 환자가 왜 완치된 케이스가 없는가를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운동하고 있는 안녕 파킨슨 저자 환자는요, 운동을 해낼 수가 없어요. 강도 높은 운동을 해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달 정도 지났는데 그렇죠. 약물 다 하나, 끊고 둘. 이제 강도 그렇죠. 높은 그렇게 운동을 멀리. 할 수 있는 준비가 그렇죠. 돼가고 하나, 있습니다. 둘. 그러면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왜 파킨슨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뉴런에 염증이 생기고 미세하교세포, 성상교세포가 과활성화돼서 글루타민 신경흥분 독성도 생기고 이 세포들이 죽어나가요. 이 염증을 줄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운동을 하는 겁니다. 미토콘드리아 신생합성 운동을 하면 이 만성염증을 운동으로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운동을 강도 높게 하면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능을 못하는 세포를 에이팝토틱 시그널, 세포를 제거하는 시스템에 시그널을 보낸다고 그랬는데 그런 기능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세포, 좀비 세포가 제거되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해요. 당연히 세포가 재생되는, 미세하교세포, 성상교세포, 희돌기하교세포는 재생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재생되는 효과가 있어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운동하는지 영상 한번 보세요. 셋, 넷, 손가락 쓰고 하나, 발가락 쓰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다섯 바퀴, 하나, 둘, 셋, 넷, 다리 쭉쭉 멀리, 하나, 둘, 셋, 넷. 올라와요. 내가 움직임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올라와요. 더 올라와요. 더 올라와요. 더 올라오고, 자, 내려올 때도 천천히 내려와요. 그렇죠. 그렇죠. 계속 조절해서 내려와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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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집어넣고, 그렇죠. 더 내려와요. 더 내려와요. 조절해서 잘 하셨어요. 하나, 둘, 셋, 넷. 더 빨리.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균형 잡으시고, 이게 균형 운동. 하나, 둘, 그렇죠. 균형 잡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게 자세 불균형을 개선하는 아주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